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김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. 김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. 네,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자, 선거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. 지역구가 이제 포천하고 가평이신데요. 포천은 민주당이 이겼고 가평은 자유한국당이 이겼고 1대1로 비긴 것 같은데요. 실제 선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네, 이번에 뭐 기초단체장 성적표는 이제 반타작했는데요. 정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었죠. 경기 북부 중에서도 이제 포천 가평은 그래도 보수 지역이다. 그렇죠.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이번에 뭐 저희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장 졌고요. 가평 군수는 이겼습니다만은 그 당 지지율, 당 득표율 면에서는 양쪽 다 졌습니다. 민주당한테. 아,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심각했죠.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인물도 중요했지만은 네. 이 당에 대한 지지율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. 피부로요. 네. 포천시장에 민주당에서 당선된 게 처음이라면서요? 예, 무소속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렇게 민주당이 됐는데 처음이에요. 예. 경기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.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뭐 여러 가지 막 의혹에도 휘말리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제 개표 결과를 보니까 좀 많이 이겼더라고요. 예상보다. 예. 이런 결과를 대략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?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은 이 정도 일이라 생각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남경필 지사가 상당히 좀 열심히 잘 해줬는데 물론 득표율에서는 지긴 했지만 득표를 밀렸군요. 예, 네.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죠. 네.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예. 굉장히 좀 어렵더군요. 예.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? 글쎄 이게 뭐 개인적인 약점, 결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네. 결국 뭐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으니까요. 예, 문재인 정부 1년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 그렇죠.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. 그거보다는 뭐 보수에 대한 심판을 오히려 하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심판을 당하죠. 예, 유권자들이. 예. 네. 자, 전체적인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. 네. 이번 지방선거 결국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구하고 경북 두 군데만 자유한국당이 이겼고요. 나머지는 뭐 민주당에 다 내줬고 특히 부산, 울산, 경남 이제 민주당으로 세 군데가 다 넘어간 게 아마 자유한국당으로서 뼈가 아플 텐데요. 자, 이렇게까지 참패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정리를 해보셨습니까? 뭐 쭉 돌이켜 보니까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그 과오 이런 것이 좀 누적돼 왔다. 이게 한두 번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뭐 한 가깝게는 2016년 총선 이번 이제 20대 국회죠. 총선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? 있었죠. 네, 그때 공천 파동, 공천을 막 하지 않았어요. 그 공천 파동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최순실 뭐 국정농단, 대통령 탄핵, 또 그 이후에 이제 보수의 또 분열, 현실적인 분열, 그렇죠. 네. 이런 게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잘못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었다. 오히려 보수 가치라고 하면은 뭐 가족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또 어떤 경제 주체들의 어떤 자유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그 전략 면에서는 오히려 계속 그 품격을 떨어뜨리고 막말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야당이지만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계속 어떤 지속적인 그냥 그 비판만 그 때를 쓰듯이 말이죠. 지금 여당이 옛날에 뭐 야당 할 때 또 그런 걸 좀 했지만은 예, 그렇습니다. 네, 전형적인 너무 그 야당의 모습만 보여왔었다. 그것도 잘못된 형태로 말이죠. 네. 이러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보다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어떤 그 추태,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태도, 또 국민을 무시한 처사, 뭐 여론 탓, 또 언론 탓만 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모든 거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북풍이라 그럴까요? 그 평화. 네. 저는 물론 지금 어떤
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과연 지속 가능한 평화인가라는 데에서는 저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없고,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반공 보수에 좀 의존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이 보수 정당이. 하지만 이제 새로운 그 변화된 이 평화 분위기에서 그런 그 무드까지 겹쳐져 가지고 선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선거 참패의 원인을 놓고 어떤 분들은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좀 뭐 태도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좀 불량했다. 그런 쪽에서 원인을 찾는 분들도 있고요.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건 정당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좀 기존 보수 세력 전체가 뭔가 시대 정신을 좀 잘못 읽은 것 아니냐, 민심하고 좀 떨어진 것 아니냐,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, 뭐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.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뭐 두 가지 다라고 봐요. 말씀하신 대로 품행이 좀 방정해야 되는데 태도가 불량했죠. 네. 예, 제가 볼 때는 정말 태도 불량이에요. 그리고 막말했고 또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국민이 바라는 건전한 보수, 합리 보수하고는 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 또 자유한국당 대표 또 누구 하나 우리가 뭐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죠. 뭐 그 국방위원장도 지냈고 또 당에서 3선 의원이기 때문에 중진이시죠. 네. 예,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됐고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 또 잘못 읽었을 겁니다.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네.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 전략적인 면에서는 시대의 변화 그 추이를 읽지 못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안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. 이것도 굉장히 어떤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은 좋지만 지금 어떤 새로운 이런 북한 핵 문제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인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도 좀 대안도 이야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반대하는 목소리만 줄어냈단 말이죠. 이런 것은 좀 옳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북한이 이제 비핵화 실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검증 단계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죠. 그런 건 중요하지만 모든 걸 그냥 쇼라고만 이게 치부했던 우리의 평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자, 이미 사퇴하신 분이지만 홍준표 대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. 뭘 잘못한 걸까요? 후보 공천을 잘못했나요? 말을 좀 잘못하신 건가요? 그 사실 정말 이미 떠난 분이고 또 당 대표였었기 때문에 뭐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다 뒷북인데. 네, 네. 아무튼 평가 차원에서 좀 좀 부탁드립니다. 그냥 말씀드리자면 네. 그런 게 잘못됐죠. 이 어떤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? 사실은 모든 게 메시지죠. 그런데 그 메시지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그 어떤 단어, 언어, 그 워딩 자체가 굉장히 좀 저속했다. 뭐 연탄가스라든지 무슨 뭐 바퀴벌레 등등등등 하면서 계속 그 또 빨갱이 논쟁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품격을 좀 떨어뜨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그 얼굴로서는 굉장히 좀 그런 그 약한 면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아무튼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홍준표 대표 임기 내내 강하게 또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. 뭐 몇몇 분들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그냥 그 어떤 권력 투쟁 비슷하게 비쳤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 대처를 하지 않은 그런 그 원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홍준표 대표 다음 전당대회 역시 출마하실까요?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의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이 6.1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그렇죠. 다시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순리와 도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. 사퇴 이후에 만나보신 적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. 아직은 없으시고 알겠습니다. 자, 자유한국당 혁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한창입니다. 어제 의원총회 하셨고요. 또 오늘은 초재선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우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죠. 원내대표가 일단 그 혁신안으로 중앙당 해체, 뭐 정당 해산은 아닌 것 같고요. 중앙당을
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 이런 얘기가 같고요. 또 뭐 당명을 바꾸고 외부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혁신안 이런 걸 제시했는데 김영호 의원님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?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, 지금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맡고 있는데, 여러 가지 그 의욕은 좋지만 또 쇄신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이라 그럴까요? 그런 네. 거는 뭐 높이 사죠.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권한 대행 입장에서 이런 것을 계속 발표하는 것은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. 네. 예, 왜냐하면은 지금은 모든 또 당내 의원들이 격앙돼 있고 네. 6.13 지방선거 이후에 민감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절차라고 봐요. 그 의견을 좀 들어야 되고 지금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런 때는 더 국민들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는 지금 사실 환자로 따지면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병을 치유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. 자정 능력이 좀 없어요. 지금은 결국은 이제 그냥 감기약 정도 먹어서 나을 병이 아니고 거의 뭐 중증 환자가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외부 비대위원장을 이제 찾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. 예, 완벽하게 잃지 않았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이 쇄신의 목소리를 그냥 낸들 그 국민들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끝나자마자 뭐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사죄하고 전 그것도 좀 마땅치는 않아요. 왜 마땅치 않습니까? 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아, 쇼다. 우리 스스로 충분히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방향도 설정하고 이래서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게 좀 묻어나야 되는데 네. 바로 그냥 뭐 무릎만 꿇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좋게 생각할 국민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. 네. 정치에는 쇼도 물론 필요하죠. 하지만 그것은 그 때와 어떤 그 또 내용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말 쇼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그래도 당내의 유일한 합법적인 그 리더입니다. 그렇죠. 예, 그렇기 네.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존중을 해줘야 되죠. 무조건 지금 물러나가지고는 또 죽도 밥도 안 된다. 어차피 지금 난파선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원내 대표마저 그냥 물러나가지고는 곤란하다고 봅니다. 저는 최소한 합리적인 정말 좀 괜찮은 비대위까지 꾸리는 것까지는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된다. 네. 이렇게 생각하죠.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? 제가 볼 때는 꽤 지속될 것 같아요. 구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. 예, 지금 당내에서는 막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예. 반성은 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그 책임 전가 얘기 많이 나오고 또 계파 문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.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예. 그랬다면서요.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아주 상당했죠. 그런데 글쎄 저는 그렇게 봅니다. 2007년도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뭐 저희가 다 친이었어요. 크게 봤을 때는. 그렇죠. 네. 2012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한 친박이었습니다.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미묘한 이제 갈등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하면 이명박 대통령 잘 나갈 때는 그 덕을 좀 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던 분들도 많고 또 뭐 저를 포함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후보 되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열심히 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또 나도 또 잘 돼서 또 공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누구나 했거든요. 그 현실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이 마당에 지금 6.13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회초리가 아닌 철퇴를 어떻게 보면 맞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계파 갈등이나 하고 뭐 조금 더 유리한 무슨 자리나 보존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저희는 그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 박성중 의원 메모를 가지고 거기 무슨 뭐 목을 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막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친박 또 이른바 비박이 이렇게 막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는 이 모습을 국민들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. 예, 아주 뭐 정말 아주 빗나간 행동이죠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날 아침 모임에 네. 갔다가 이제 잠깐 있다가 나오긴 했는데
그 저녁 때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무슨 뭐 목을 친다 이런 표현이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박성중 의원이 뭐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저는 뭐 이 문제 절대 풀릴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가능한 한 지금 이제 많은 다양한 의원들 또 이제 광역 단체장 후보였던 분들 또 당선된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네. 지금은 개파 모임 할 때는 아니라 봅니다. 아, 그렇군요. 앞으로도 네. 그렇죠. 네.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서 우리 전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답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개파 싸움 이렇게 해봐야 계속 그냥 그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다. 국민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다.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예. 당분간은 그럼 의원총회나 초대선의회 모임이나 뭐 삼선 중진의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럴수록 뭐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의원총회나 연찬회라든지 또 선수별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.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이게 개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글쎄요. 저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뚜렷한 개파도 없어요. 사실은 그렇죠. 예, 뚜렷한 개파도 지금 거의 흐트러져 있습니다. 예. 이미 시대가 흘렀고요. 지금 이제 보면 이제 탈당파, 뭐 복당파, 복당파. 네. 예, 그리고 뭐 잔류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좀 웃긴 얘기입니다. 예, 그 대통령 탄핵을 했었지만은 또 잔류했던 분들도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또 섞여 있죠. 예, 또 네. 탈당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또 최순실 어떤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은 뭐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야 또 우리가 또 그렇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탈당파, 잔류파, 뭐 복당파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는 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. 네. 오해받을 짓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앞으로. 또 시간도 좀 약간 필요하겠네요. 예, 분위기 예. 가라앉으려면. 오래 걸릴 겁니다. 예, 오래 제가 볼 걸립니다. 때는. 알겠습니다. 내년 후년에 총선이 있죠.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혁신의 틀을 갖추고 하려면 내년까지 막 아주 오래 가게 될까요? 아니면 앞으로 올해 안에 뭐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가능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당장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당의 쇄신이나 개혁을 위한 한쪽 방향에서 그것을 또 추진을 해야 되고 국민들 목소리 계속 들어야 되고요. 네. 또 전문가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.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네. 진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쇄신 방향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크게는 당장은 어렵습니다. 당장은 불가능한데 어떤 그 건강한 보수, 합리 보수 세력 네. 또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정계 개편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정계 개편까지 예, 예.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. 시간이 좀 걸리죠.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부상자들이에요. 환자들입니다. 뭐 바른미래당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처투성이인 사람들끼리 모여봤자 지금 약간만 더 들죠. 오히려 알겠습니다.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또 본인들이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좀 서로 각자 반성도 하고 조금은 더 건강한 입장에서 다시 만나서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 서청원 의원이 탈당하셨는데요. 이분 말고도 좀 뭐 탈당이나 또는 총선 불출마 뭐 이런 선언들을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저도 뭐 공감합니다. 말씀하신 대로 또 서청원 그 정치 대선배께서 탈당을 하시면서 메시지도 아주 잘 남기셨더라고요. 그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또 개파 갈등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그 선배님의 말씀을 좀 잘 새겨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자기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더 있습니까? 불출마 선언한 분이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되죠? 네, 언론에는 뭐 예. 김무성 의원, 부산의 김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네, 그다음에 그랬겠죠. 뭐
초선이지만 뭐 윤상직 의원, 그 윤상직 의원, 뭐 정정석 정정석 의원도 밝혔다고 하죠. 예, 밝혔다는 말도 있고 또 아니란 말도 있고 아, 뭐 좀 그런가요? 애매합니다. 예, 네, 예. 알겠습니다. 자, 당장 저 외부에서 영입할 비대위원장이 좀 관심인데요. 뭐 박관용, 김형호 전 국회의장, 또 국무총리 지내셨던 분들이요, 뭐 황교안, 또 김병준 교수 얘기도 나오고요. 또 심지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. 네. 이런 분들 이름이 막 거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 하면 잘 하실 수 있을까요? 아마 중요한 것은 어느 분을 모시느냐 보다도 네.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들을 모시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셔오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또 그분들의 어떤 쇄신 개혁 방향 이거에 저희가 전적으로 그 수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렇죠. 전적으로 네. 따라야 되는 거죠. 그런 자세를 가다듬는 게 더 먼저다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모셔온다라는 이것도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겠더라고요. 되죠. 예, 네, 될 예, 겁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 그 지금 열거하신 분들, 나열해 주신 분들 중에 누가 오든지 저는 모든 걸 그 백지위임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. 제 거처 포함해서 말이죠. 네.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저는 그래도 정치 원로, 정치 경험이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도 우리가 환자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사람이 아플 때 수의사가 치료를 하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의사가 해야죠. 그 네. 뒤바뀌어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도 어떤 그 정치적인 경험이 있으면서도 쇄신과 개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면은 더 좋겠고 또 그런 분이어야 아마 그 합의를 이루기가 좀 쉽다. 그런 분을 모실 때 말이죠.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지금 당장 공천권을 가지는 것도 아닌데 비대위원장이 와서 인적 쇄신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지금의 초점은 인적 쇄신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당내 갈등과 분란만 커지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쇄신을 해야 됩니까? 그 시스템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. 그 지금 여러 가지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네. 공천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청년들이나 또 여성 또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어떤 당내 그 조건들, 인프라 이런 것도 좀 더 제도적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이 이제 비대한데 당의 구조, 네, 구조를 좀 바꾸는 이런 것도 좀 이제 바꿀 필요는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반적인 당의 개혁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. 지금 뭐 청사 옮긴다 이제 당사죠. 당사 옮긴다 그러는데 네. 옮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 뭐 적당히 이제 뭐 규모만 축소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정말 천막 당사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. 네. 이제는 뭐 저희가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그 정책 노선과 이념의 논쟁, 가치 논쟁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보수가 무언지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보수다, 보수 정당이다, 산업화에 성공했다, 대한민국을 그래도 그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. 등등등등 거의 자화자찬성 보수만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보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했고 공동체, 지속 가능한 건강한 공동체 그 가치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 어떤 경제 체제에서의 중요한 그 어떤 보수 가치를 얼만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예. 노동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노력을 했고 이 경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가 진단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. 이런 거 없이 여태까지는 그냥 보수는 그래도 뭐 저쪽 당 진보 쪽보다는 우리가 경제는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아주 단순하지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
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플러스 이 가치를 국민들께 전달하고 어필하고 이런 그 전략 이런 걸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. 네. 이런 그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좀 한 방에 절대 안 된다고 봐요. 그렇군요. 자, 아까도 좀 정계 개편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요. 보수 혁신과 보수 통합을 위해서 지금 바른미래당하고도 다 좀 뭐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바른미래당 안에는 또 아직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또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, 네. 그 뭐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. 여태까지 또 경쟁을 했고,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각자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것을 반성하고 자숙하고 그걸 하는 게 먼저다 생각합니다. 선거에 졌다고 해서 아 이거 분리하겠구나, 다음 총선에서 분리하겠구나, 정계 개편해야 되겠구나, 뭉치자라는 얄팍한 그런 산수 가지고는 국민들 마음 얻기 어렵다 생각합니다. 근본적인 좀 반성과 성찰, 원인 진단 다 끝난 다음에 정계 개편을 해도 그 이후에 해야 되겠군요.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끼리 모여야 지금 뭐 팀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면 다음 2020년 21대 총선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예상하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지금 이대로라면은 저는 그 백전백패라고 봅니다. 지금 이대로라면은 국민들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심판해 주겠다. 아마 이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6.13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어떤 심판의 시작이지 이 심판의 끝이 아니다. 네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그 쇄신과 개혁 정말 말뿐만이 아닌 우리가 환골탈태 뭐 말은 참 수없이 많이 해오는데 정말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성을 좀 해보고요. 그렇게 해야 2020년 총선에 될까 말까 정도겠죠. 네. 앞으로 이제 굉장히 뭐 쉽지 않은 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선거 이후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. 자유한국당이 좀 제대로 혁신을 해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우리 한겨레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. 지난 6.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저희 자유한국당 정말 여태까지 오랜 기간 많은 잘못을 해왔습니다. 이제 정말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